안녕하세요. 김철애입니다. 오늘은 2025 공공경제론 제13장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공유를 해볼게요. 제13장은 비용 편익 분석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고, 비용 편익 분석의 정의, 그리고 비용 편익을 현재로 따져보는 현재 가치란 개념, 그다음에 투자의 타당성 또는 정당성 판단 근거, 그다음에 공공부문에서 이루어지는 비용 편익 분석의 특징, 그리고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것의 가치 평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국회에서 또 기획재정부에서 적용하고 있는 예비 타당성 조사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는 공짜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공짜가 없으면 반드시 비용이 들어가고 그것으로 발생하는 편익이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 A, B, C, D가 있으면 그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더 잘하는 선택인가에 대한 기준이 있죠. 기준이 있잖아요. 뭐에 대한 판별할 수 있는 기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아마 2차 함수, 2차 방정식 하면서 판별식, 그래서 디터미넌트라고 하는데 b제곱 마이너스 4ac 해가지고 그것이 0보다 크냐, 0과 같으냐, 작으냐에 따라서 0보다 크면 중근 두 개의 근이 있고 같으면 중근, 어, 0보다 크면 두 개의 실근, 0보다 작으면 두 개의 허근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디터미넌트 그 판별식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것도 투자에 있어서의 판별식에 해당하는 것이 비용 편익 분석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투자를 할 때 편익이 비용보다 커야 되겠죠. 그런데 얼마나 큰지 그 비율을 따져볼 수도 있고 금액을 따져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여러 가지 정책 대안 가운데 목표 달성에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각 대안이 초래할 수 있는 비용과 편익을 비교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늘 그랬죠. 점심 때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똑같은 비용이라면 나한테 편익, 효용이 더 큰 걸 먹어야 되는 것이죠. 효용이 똑같다고 하면은 어떻게 비용이 더 작은 걸 먹어야 내가 잘하는 똑같으면 아무거나 먹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한 상태를 indifferent 무차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cost benefit의 어널리시스의 영어 개념도 한번 살펴보시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어니까 첫 번째 투자하고 첫 번째 해 이때는 비용만 발생하겠죠. 그리고 첫 번째 그해 당해를 말하는 거고 1년 후, 2년 후, 3년 후, 4년 후, 5년 후에 베네핏 이만큼 혜택이 발생하는 겁니다. 내가 은행에 돈을 넣어놔도 이자가 이렇게 붙잖아요. 이자가 붙듯이 투자를 하면 투자로부터의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용도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당해에는 이렇게 들어가고 1년 뒤에는 또 이렇게 upfront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기초 투자비를 말해요. ongoing은 요거는 계속해서 발생하는 운영비를 말합니다. 토탈 코스트가 나오고. 그래서 첫 해에는 여기 따지면 빨간 게 적자, 붉을 적자예요. 빨간 걸로 따지면 적자가 발생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흑자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미래의 1,000원은 3년 뒤에 1,000원하고 지금 1,000원하고는 가치가 달라요. 똑같은 숫자는 1,000원이지만 지금의 1,000원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 손 안에 든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큰 거지. 또 10년 후에 100만 원 줄래? 차라리 지금 30만 원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래의 돈을 현재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때 사용되는 것이 디스카운트 레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디스카운트 레이시 11%라고 보면 현재는 그냥 그대로 100%죠. 그렇지만 내년도는 89%, 0.89를 곱해서요. 그 다음 연도는 0.78, 0.67, 5년 뒤는 0.45, 반밖에 안 돼요. 지금 100만 원, 5년 뒤에 100만 원이 지금으로 따지면 45
5만 원밖에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그래서 이 내 캐시 플로우를 현재의 시점에서 이렇게 discounted net 캐시 플로우로 바꿔보면은 이렇게 큰 것도 반밖에 안 돼요. 반도 안 돼요. 이걸 가지고 비교해야 진짜 비용 편익 분석이 된다. 그래가지고 요걸 만드는 거를 현재 가치법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NPV, IRR이라고 하는 전문 용어가 나오는데, 요거는 순현재 가치, 내부 수익률 따져보면 이 정도 이익이 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는, 이거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을 다 이렇게 분석해 봐서 그중에서 제일 이익이 많이 나는 사업을 먼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을 할 때 기준이 되는 것, 역시 비용 편익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살펴보세요. 나의 인생에 대해서도 비용 편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택에는 반드시 편익과 비용이 따르게 돼요. 그렇죠? 내가 좋은 거, 나에게 좋은 거, 필요가 충족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걸 하려면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돼요. 그것이 비용이고 정확한 경제학적 개념은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 계획도 하루 24시간 있으면 항상 선택의 순간이에요. 선택의 순간마다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죠. 포기한 것이 비용이 되고 포기한 것이 비용이 되고 선택한 것이 나에게 편익을 주죠. 결혼도 할까 말까. 결혼으로 편익만 있을 것 같죠? 기분 좋은 것만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비용이 엄청나게 큽니다. 결혼하는 것도. 그래서 결혼도 비용 편익 분석을 해보면 나한테는 결혼이 비용이 더 커. 그러면 결혼 안 하는 게 더 현명한 결정.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 시험 되는 데까지 내가 얼마나 인생을 다른 걸 포기하고 살아야 돼요. 시간을 포기하고 돈도 포기하고 이게 비용이죠. 그러나 공무원 시험이 합격되었을 때 나에게 주는 편익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함께, 비용과 편익을 함께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비용 편익 분석이 적용되는 것이고, 특히 이 정부의 돈,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쓰는 사업에 대해서는 비용 편익을 엄격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비용 편익 분석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현재 가치라는 개념입니다. 1년 후에, 1년 후에 틀림없이 받게 될 1만 1,000원이 있다고 하면은 이거를 현재 가치로 산출하면 1만 1,000원은 일종의 정기예금이 10%라고 하면은 어? 지금 1만 원 넣으면 내년에 1만 1,000원, 이자 1,000원을 더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1년 후에 1만 1,000원은 현재로 따지면 1만 원이다. 그래서 할인된 거죠. 더 적은 금액으로 할인해서 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할인율 이렇게 하고 이거를 이쪽으로 바꿔주는 거는 현재 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1년 후에 11,000원은 현재로 따지면 할인해서 10,000원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해서 present value, 미래 가치, future value를 present 현재 가치로 바꿔주는 것. 이것이 할인율이 되겠죠. present value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이 이게 그냥 숫자로만 나오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할인율이 적용되다 보니까 17만 불은 15만 불로, 46만 불은 20만 불로 할인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 이것이 discounted net cash flow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는 미래 것을 더 작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인율이 R1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복리로 계산돼서 도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연간 이자율 10%라고 하면은 지금의 100만 원은 내년에는 얼마가 돼요? 110만 원이 돼요. 내년에 100만 원은 그러면 올해로 따지면 얼마가 될까요? 따져보면 91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미래의 100만 원을 91만 원으로 할인한 거죠. 이때 활용된 것이 이자율 10%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올해 91만 원은 내년에 100만 원이다. 미래로 보면 future value. 내년에 100만 원은 현재로 따지면 91만 원이다. 그러니까 future value를 present value, 현재 가치로 바꿔준 것이죠. 그래서 discount rate, 응? 미래의 가치를 현재로 가져오려면 깎아서 가져오게 되죠. 이런 것들을 디스카운트 한다고, 할인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카운트 레이시란 말은 미래의 가치를 현재로 가져올 때 사용하는 이자율 또는 수익률,
할인율 그러는데 미래의 가치를 현재로 줄여서 오잖아요. 할인해서 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discount rate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미래로 갈 때는 이자가 얼마 붙었니? 이럴 때 미래로 보낼 때는 interest rate 또는 rate of interest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이익이 발생했느냐 이런 것들은 return, rate of return, 수익률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를 하는 사례를 한번 이렇게 쭉 써본 거예요. 어? A라는 사업, B라는 사업, C라는 사업, D라는 사업이 내 앞에 있는데 어떤 사업이 더, 더 효율적인 사업인지, 어떤 사업이 더 좋은 사업인지 판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판별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판별식에 해당하는 것이 비용 편익 분석이고 비용 편익 분석의 결과로 현재 순현재 가치나 IRR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판별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A라는 사업은 100만 원 투자해서 내년에 70만 원, 25년에 50만 원 수익이 발생. B라는 사업은 현재 200만 원을 투자해서 25년에 250만 원이 수익이 발생. C라는 사업은 현재 300만 원을 투자해서 2024년 320만 원이 나와요. D라는 사업은 100만 원 투자해서 26년에 150만 원 수익이 발생해요. 지금 올해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올해 100만 원을, 예를 들면 300만 원을 투자해야 되는데, 어디에 투자, A, B, C, D 중에 뭘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따져보려면, 이 순현재 가치, 현재 가치법에 따라서 이것으로부터 오는 수익과 비용을 따져보는 것이죠. 그래서 순현재 가치법이라고 하는 것은 편익에서 비용을 빼면, 순편익에서 순 비용을 빼면 NPV, Net Present Value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Net Present Value가 0보다 크면 손해는 보지 않는 것이죠. 어떤 게 더 좋은 대안이냐? NPV, Net Present Value가 큰 거일수록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게 BC 레이쇼라고 하는 Benefit Cost Ratio인데 분자에 비용이 들어가고 분모에 편익이 들어가서 레이쇼니까요. 비율이니까. 이렇게 해서 현재 가치의 비율을 따져보는 건 비율이라고 그래요. BCR, Cost Benefit Ratio. BC 비율, 뭐 이렇게. 그래서 실제 용어로는 BC가 얼마 나오느냐. 1이면 똔똔 똑같은 것이고요. 이게 1이 된다면 똔똔이잖아. 베네핏하고 코스트하고 똔똔이고 1보다 크면 이익이 나는 것이고 0보다 작으면 손해가 나는 것이다. 그래서 BCR이 1보다 크면 손해는 보지 않고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BCR, 코스트 베네핏 레이쇼가 큰 것을 선택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이라는 방법도 있는데 internal rate of return. 그러니까 이 사업을 전체 따져봤을 때 이 사업의 수익이 얼마나 난다. 이자율보다 이게 높으면 수익이 많이 나니까 할 만한 거죠. 은행에 돈을 넣는 것보다는 이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물론 거기에는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그래서 좀 위험이 따르게 되기 때문에 좀 더 판단해야 되지만 그래서 하여튼 요거를 내부 수익률 IRR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공공재정 분석이라는 과목이나 재무행정론 이런 거 배울 때 나오는 것이 BC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은 1학년이니까 맛보기만 하고 실제 시험에도 이 비용 표현 분석은 안 낼 겁니다. 그러니까 맛보기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IRR이 시장 이자율보다 크면 어, 은행에 예금하는 것보다 여기에 투자하는 게 나은 거죠. 근데 시장 이자율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작으면 차라리 은행에 넣는 게 낫지 이 사업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는 IRR이 수익률이 크면 클수록 더 좋은 대안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대안을 쭉 살펴보면 A 사업은 이렇게 순현재 가치는 5, 비용 편익 비율은 1.05, 내부 수익률은 8%. 제가 이거 직접 여러분들 엑셀에서 계산할 수 있어요. 계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컴퓨터 활용 능력 1급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 쉽게 할 수 있는데 요 비용의 플로우와 편익의 플로우 요거를 현재 가치로 바꿔서 해주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ABCD 사업을 다 도출한 다음에 전체 비교표를 만드는 거죠.
net present value는 A 사업은 이건데 C 사업은 마이너스 9에 이 사업은 하면 안 돼요. 아예. net present value를 따지면 가장 좋은 사업은 13의 이익이 나는 D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BCR, 비용평 비율로 따져도 D 사업이 1.13으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아, internal rate of return, 내부 수익률로 따져도 D 사업이 14로 나와서 결국 아, 내가 가진 돈에 제일 처음 투자할 사업은 D 사업이다. 이렇게 판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때 경제학, 행정학, 정치학 중에 시간 투입을 어디 할 것인가 이렇게 한계에서 생각한다 해가지고 한계 효용을 따져서 한계 점수를 따져서 그걸 판별식으로 해서 했잖아요. 이것처럼 이거는 비용 편익 비율 주로 이 BCR을 사용하는데 BCR이 큰 거 먼저 선택하는 것이 어? 현명한 선택이 되겠습니다. BCR 기준으로 하면은 D 사업 먼저 하고, 그 다음에 A 사업하고, 그 다음에 B 사업하고, C 사업은 다시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투자 타당성의 determinant, 판단 기준이 된다.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다루는 부분은 이제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니까 민간 부분하고 다르게 공공 부분에서 일어나는 비용 편익 분석에는 어떤 차이가 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공익을 다루죠. 공익은 사익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공익은 사익에서 다루지 않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외부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가치 이런 것들도 함께 공익으로 판단한단 말이죠. 사익은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만 사익이에요. 근데 공익은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때도 그냥 시장 이자율이 아니라 사회적 할인율이라는 걸 적용하게 됩니다. 그 비용도 사적 비용은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만 사적 비용이지만 공적 비용은 환경 오염, 사회적으로 미치는 부담까지 다 공적 비용으로 따져야 돼요. 그래서 공공 투자에서는 공적 투자에서는 이 민간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할인율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게 되고 이 사회적 할인율을 대체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설정을 합니다. 이걸 활용해서 투자에 BCR이라든지 MPV라든지 IRR을 도출해 내는 것이 공공 부분의 투자 분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살펴보시면 되고 그래서 공공부문 비용 편익 분석에는 그냥 민간 이자율이 아니라 마켓 레이트 오브 시장 이자율이 아니라 어떤 걸 사용한다? 소셜 레이트 오브 디스카운트 가지고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하고 이것은 민간 이자율보다 약간 어? 공공사회의 시장으로 약간 낮은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좀 수익률이 낮아도 우리 공무원에는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영어로 된 것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공공 부분에서 일어나는 투자를 설명할 때 또 논의되고 있는 것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좀 이제 숫자로 전환을 해야 비용 편익 분석이 가능한데, 이 앞에 공원 만드는 거는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그렇죠? 이 길을 닦는데 얼마나 가치? 그러면은 환경 지금에서 지금 또랑을 깨끗하게 하는데 그것은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거래되면 얼마예요? 가격표를 보면 알 수 있지만 가격표가 매겨져 있지 않는 것 이런 것들도 우리는 숫자로 바꿔야 되는데 그거를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것들의 가치 평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장 가격은 시장에서 편의점 가격표 보면 얼마예요? 물어보면 다 나와요. 그러나 생명, 환경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가치 평가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치를 평가하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것들을 평가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방법 중에 시장에서는 그냥 시장 가격 보면 되니까 마켓 밸류에이션이라고 우리가 다뤄야 될 건 non 마켓 밸류에이션의 revealed preference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현시 선호 이거는 stated 이거는 말로 표현된 선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용해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것들의 가치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theory of revealed preference
개념이 좀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개념일 텐데, 그러니까 하여튼 revealed, 시장에서 거래되지는 않지만 뭔가 나타난 게 있어요. 그래서 현실, 드러난 것을 통해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뭐 좀 개념이 어렵지만 현시 선호 이론이라는 게 있다.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헤도닉 가격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환경제 이런 것들에 있어서 하는 것인데 전망 좋은 집이 얼마나 더 가치가 있는가. 이거는 7층 전망이 좋은 7층, 10층의 집과 1층 집의 가격 차이를 보면은 그 차이, 여기 조망권의 가치가 얼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어요. 그 숲세권이라는 게 있죠. 요즘은 숲을 향해서 잘 열려 있는 거, 역세권이 듯이 이런 것들도 가격 차이를 그래서 간접적으로 환경의 가치, 그리고 조망권의 가치 이런 것들 도출하는 거를 헤도닉 프라이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컨티인전트 밸류에이션 메서드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뭐냐? 사람들한테 어? 일정한 조건을 주고 너 이거 여기다 공원 만들려고 하는데 너는 세금 얼마 낼 생각이 있니? 그래서 willingness to pay 지불 의사를 설문을 통해서 알아보는 거는 조건부 가치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앤서니나 최드나 프리나 존이 WTP 지불이사. 우리도 마음속에 지불이사가 늘 있어요. 짜장면 내가 5천 원 하면 먹을 거야. 10,000원 하면 안 먹을 거야. 나는 지불이사가 5천 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5천 원 정도 가치를 생각하고 있는 거를 이렇게 설문을 통해서 알아봐서 그것을 다 합치면 그것이 그 하는 사업의 가치로서, 사회적 가치로서 추정되는 것이죠.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니까 이런 가치 측정 방법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국가재정법에 예비 타당성 제도라는 걸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재정법 38조, 동법 시행령 13조에 따라서 대규모의 신규 투자 사업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사전적으로 타당성 검증을 해야 된다. 이게 뭐야? 이게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하고 미리 하는 거는 예비. 이것이 BC 분석을 미리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 4학년 때 공공재정 분석이라든가 재무행정론 보면은 이 내용을 자세하게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 되면 이런 것들은 BC 분석을 해봐라 이거죠. 큰 돈이 들어가는데 함부로 돈 쓰지 말고 비용 편익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라는 것이죠. 중기재정 지출이 500억 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 예비 타당성 분석을 하고 이것을 통과한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 투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는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대행 사업,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민간투자사업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그거는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고 국가가 하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KDI 우리 세종시에 와 있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경제성 분석도 해야 되고 정책적 분석, 재무적 분석, 지역 균형 발전 분석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하게 돼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합리성에 기초한 국가 재정의 효율적 사용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함부로 돈을 안 쓰는 거니까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한 면제 사업이 있어요. 그동안 4대강 사업, 남북협력, 이거는 뭐, 대통령이 면제 사업으로 한다고 하면은 면제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고, 그리고 편익이나 비용을 추정하는데 좀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무줄로 뭐 편익을 늘려! 그러면 대통령이 이만큼 늘릴 수도 있고, 4대강 사업의 경우에도 비용 편익 분석이 아, 고대 곽순준 교수라는 사람이 했을 때는 이거 3이 나왔어요. 3배의 이익이 나는 사업은 나왔어요. 반면에 서울대 이중구 교수가 할 때 0.9밖에 안 나왔어요. 손해가 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편익에 뭘 넣을 것인가, 비용에 뭘 넣을 것인가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이거 BC를 1.5로 만들어 와. 그러면 그것에 맞게 비용 편익을 집어넣는 거죠. 거꾸로. 이거를 역산이라고 합니다. 역산. 거꾸로 맞추는 거. 또는 학자들한테 맡기는데 학자들도 정부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건 어용연구라고 하는데 이런 쪽으로 해서 이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는 것이 예비 타당성 제도예요. 그래서 사실상 학자의 양심을 가지고 엄격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이미 결정된 거를 정당화시키는 수단으로서 예비 타당성 제도가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한계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키 하즐러라는 사람의 한 말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Now in business, we do a cost benefit analysis before we make policy changes. Washington should as well. 우리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뭔가 policy change, 변화를 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cost benefit analysis를 한다는 거죠. 비용 편익 분석을 하고 특히 워싱턴, 이건 뭐예요? 미국 백악관을 말해요. 미국 대통령실에서는 반드시 이런 것을 하게 된다. 이렇게 비키 하츠라는 사람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도 먼저 따져보는 거죠. 뭘 따져봐요? 비용과 편익을 먼저 따져보는 것. 우리나라 제도에서는 예비 타당성 제도라고 하고 이론적으로는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한다.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3장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수업 시간에 좀 다룰게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